자, 의외로 너무 오늘 1강인데 너무 집중하셔. 미안스럽게. 예. 자, 센터 한번 마치고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예.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 계획은 지금 이렇게 11문제 정도 제가 추려서 주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자료로 얘는 오리지널 기출 문제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요거 복습 영상을 올릴 텐데, 복습 영상을 요 똑같은 문제를 올리면 안 볼 것 같아. 그리고 괜히 기출 문제가 계속 정답이 암기돼 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에 제가 복습을 어떤 형식으로 올릴 거냐 그러면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역시 모의고사 형태더라고요. 짤막짤막 10문제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서 딱 10문제나 11문제 추려서 다 바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세요. 그러면 옳은 것 찾으라고 하거나, 틀린 것 찾아봐 그러면 옳은 것 찾으라고 하고, 옳은 것 찾으면 틀리라고, 이렇게 바꿔서 내가 모의고사를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셔.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럴 테니까. 자, 일단 요거 문제 풀자고요. 얘는 15의 기출인데 아주 바이블과 같은 문제예요. 근데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이. 분명히 부동산 학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논점이라고? 학문적 성격. 그럼 이쪽을 먼저 보는 게 유용해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니까 다 맞았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순수, 자연과학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얘도 역시 부동산학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봤더니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맞았어.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맞았다고. 1, 2, 3번.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한 주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부동산학은 항상 상식의 학문이에요. 민법이랑 공법이랑 달라. 그래서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상식에 의하면 효율성은 항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고, 형평성은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골고루 나눠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골고루. 그러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몰라. 이딴 거 알 필요도 없어. 그러나 민간에서 한정하면 민간은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형평성을 추구할 것이다. 왜 민간이 형평성을 추구해버려요? 이거 완전히 그렇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민간은 항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발생해요? 항상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걸 시정하는 게 정부가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그래서 민간은 항상 효율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정부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르겠으면 어때? 우리가 꼭 5지문 다 알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밑을 봤더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입니다. 맞았잖아요.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복합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뭘 하라고 했냐?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해보래. 이게 분류의 짝대기야. 근데 항상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물 나오면 고등어가 나와야 돼, 꽁치가 나와야 돼. 꽁치 환자, 공간, 위치, 환경을 얻고 자가 겁나게 많아. 이 중에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틀리면 안 돼요. 정답 2번. 그 다음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복합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복합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 즉 다양한 측면, 복합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았고, 부동산을, 민법의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정착물을 말합니다. 맞았고. 기술적 개념은 지금 물리적 개념이죠. 물리적 개념은 꽁치 환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나왔네. 생산 요소 경제적인 측면. 자산 경제. 그리고 꽁치 환자. 아주 잘 나오잖아요. 꽁치 환자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준부동산 나왔네.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얘들이죠. 그래서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자, 이걸 잡으셔야 돼.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 두 개 나왔어. 두 개 부동산이 독립된 거래 객체이지만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 개인 거예요? 부동산이 여러 개니까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옳은 지문이다 이런 말 이게. 예? 토지와 건물이 하나 다르면서 서로 결합돼서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복합 개념입니다. 그럼 틀리다고. 여기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이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요. 정답은 3번. 지금까지 다 맞춰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적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건물, 나무, 농작물. 건물, 나무, 농작물. 3번이 국어죠. 국어는 우리 공시법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인공적인 수로 뚝 이런 것들이 토지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애들은 독립정착물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지금 또 몇 회 기출입니까? 30회. 30회면 올해 시험 아니에요? 올해. 내년. 아니, 내년이란다. 작년 시험. 작년. 일단 부지가 나오면 5글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닥토지가 나와야 돼. 바닥토지. 근데 뒤쪽을 봤더니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뭔지 모르지만 바닥토지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뒤쪽이 무엇입니까?는 모르겠지만 부지는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뭔가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 남은 부분의 토지 그러면 그냥 빈 공터라는 거예요. 빈 공터. 이런 걸 우리는 공지라고 해요. 그냥 빈 땅. 이건 우리 필기노트에 없잖아요.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공지는 비어있는 땅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겁나 거창하게 적어져 있지만 끝에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거 필지죠. 필지. 대지가 아니라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 필지. 그 다음에 빈지는 해변가의 땅인데 뒤를 봤더니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포락지라고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포락지 또 나왔네. 근데 뒤를 봤더니 자,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그럼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라고 해줘야죠. 해변가의 땅 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토지. 충분히 풀만하죠? 아유, 이런 걸 반드시 맞춰 갖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29회 기출이요. 자, 기억. 택지는 주거상업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그러니까 주거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분명히 맞아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에요. 획지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근데 뒤를 봤더니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말이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거야. 여기는 정의 문제니까
이게 뭘까 고민할 필요 뭐 있어. 그냥 틀렸어. 너는 획지는 아니야. 뭔지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는. 그리고 표본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럼 어때? 그냥 넘어가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리을번 이행지가 나오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분하라는 건데 지금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가니까 대분류예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 그러니까 얘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29회 때 나 이 문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랬더니 디귿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잘 봐요. 니은과 리을은 일단 들어가면 안 돼. 정답이 뭔지 모르지만 니은과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셔. 니은과 리을 들어간 것만 쏙 빼면 일단 동그라미 2번 니은 들어가 있네. X. 3번 니은 리을 다 들어가 있네. X. 4번 니은 리을 다 들어가 있네. 5번 니은 리을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꼭 이거 알아야 정답을 찾아요? 이거 몰라서 틀렸다는 건 핑계죠. 정답은 1번이요. 이거밖에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 뭔지도 몰라 나도. 자 들어간다. 나는 알아. 그러나 그냥 모른다고 해. 자 어디 가죠? 7번 요거죠. 요거. 자 7번 부지. 부지는 바닥토지고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옳은 지문. 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고 고압선 아래 있으니까 이용, 제한, 거래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맹지. 맹지는 도로가 없어서 맹한 토지.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자 후보지 또 나왔네. 대분류 상호간이라고 나와야죠. 임지, 농지, 택지지역 상호간 대분류네. 그 다음에 5번 빈지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여. 물에 의한 침식.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물에 의해서 토지가 깎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라고 돼야죠.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 그 다음에 8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토지의 특성, 부동산 특성이네. 자 요런부터 잘 보여야 돼. 분명히 대부분 기본서에는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돼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돼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을 학자들은 토지의 특성이라고 이해한다고요. 대부분 토지의 특성이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일단 영속성으로 인해 감가상각. 자 감가 가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영속적이니까 옳은 지문. 2번 부동산 활동이 이런 게 바로 보여야 돼. 이게 국지화, 지역화. 그러면 왜? 지역적인 시장인 부동성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부증 찌업 보이네.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집이야. 그 다음에 4번 왜 부효과 나왔네. 너는 아니요. 걔는 부동성이죠. 부동성.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일단 인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 인문적 특성 중에 용병사 중에 뭐예요? 병이에요. 병. 병합과 분할의 가능성. 병합과 분할의 가능성. 자, 그 다음에 9번.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과 같은 설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제가 설명한 적이 없고 오늘 장기 투자 이런 것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보이네. 가치는 항상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돼요. 따라서 장래 이익을 예측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배려. 이거 장기 배려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보죠. 부동산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오래 쓰니까. 오래 쓰니까. 우리도 관리 열심히 해줘야 돼요. 시험 볼 때 관리 안 하고 그냥 픽 쓰러져 버려야 돼요.
아니 자격증 따서 생활을 더 많이 하는데 자격증 따는 순간 그냥 픽 그냥 몸이 그냥 사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1시 한 반 정도에 끝내도 되는데 첫째 날이니까 웬만하면 2시를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이제 습관이 좀 들어야 되니까. 자, 뭔 말 하다 말아버렸죠? 그렇죠. 공부라는 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시험은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제가 딱 찍어주면 일단 그거부터 해, 제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오늘 뭔가 논점을 쭉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기본서를 펴. 기본서를 봐야지. 당연히 기본서를 딱 펴서 쓸데없이 1페이지부터 보고 있다고. 뭐부터 시험에 나오는데? 원매 3번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제가 뭘 찍어드리는 거야 항상.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본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필기노트를 다시 한번 봐야죠. 복습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본서에도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기본서를 보다가 이런 건 질문이야. 이런 건 그 수업 중에 안 해놓은 거 같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이런 필기노트나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줄이고 뭔가 산책할 시간이 얻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킵니다. 1초짜리네. 부증성. 끝. 자, 요 놈이 어려워. 11번. 토지의 부증성은요, 지대와 지가를 발생시킵니다. 요건 일단 통과. 요건 평가로 봐야 돼. 일단 뭔지 모르지만, 최유효 이용의 근거, 옳은지 뭐. 집약적 최유효 이용 부증성. 그리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킵니다. 그러면 개별성이에요. 그런데 3번을 봤더니 뭔지 모르겠어.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운 적이 없어. 저는 직감적으로 이 시험은 맞았다 할 것 같아. 몰라도.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가치 정의 나오면 항상 영속성이었잖아요. 그러나 모른다고 치자고. 모른다고. 그리고 5번을 봤더니 모르겠어.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4번하고 3번은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보세요. 5번 오늘은 우리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용도적 공급이란 게 있고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디에 나왔나요? 필기노트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할 내용. 근데 이건 지금 굳이 볼 필요는 없고 다른 것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주의해야 할 내용 중에 3번하고 4번이에요. 요거 딱 하나 보자고요. 자, 토지의 공급은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 공급은요, 지표량을 의미해요. 지표량. 그리고 인간은 지표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어요. 즉, 지표량은 절대 증가시킬 수 없어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그런데, 용도적인 공부를 잘 봐요. 자, 우리나라 이게 지구예요. 이게 세계 지구. 지구의 지표 면적은 지구가 자연 상태로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뭐 팽창하거나 줄지 않으니까. 근데 이 지표 면적을 인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요.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그래서 이 용도적 공급이라는 건 용도적인 측면의 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이라는 요 측면에서 보면 주거용이라는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 양은 인간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다고. 늘릴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지표량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증가시킬 수 없지만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요. 주거용 토지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상업용을 용도 바꾸면 되잖아요. 주거용으로. 그리고 공업용이 자 주거용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공업용을 용도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 뭐냐? 그럼 바로 이러면 뭔지 모르지만 물리적 공급은 지표 면적을 의미하니까 얘는 절대 증가시킬 수 없다고 나와야 이게 옳은 지문이야. 근데 용도적인 공급은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항상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기출이 나왔으니까 미리 한번 선행학습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의 공급은 항상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게 몇 회 기출이에요? 28회 요 기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충분히 풀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강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한 1, 20분 더 했어요. 천천히.